자, 안녕하세요. 맹문입니다. 일단 오늘 최근에 좋지 않은 그 흐름을 조금은 돌려놨죠. 전북 승도 들어오고 일본 승도 들어오고 아침에는 멤피스 승과 그리고 한전 그것도 도와주면서 오늘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은 사실 다 이겼죠. 썸도 마찬가지고 한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팀들 전북도 홈에서 동기부여가 있었으니까 이겨야 된다는 첫승을 울산이 좀 어이없게 오늘 전북 전의 경기이고 울산 경기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골키퍼한테 뭐 손으로 스틸을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이제 간접 프리킥으로 연결해서 하는 그 웃긴 장면이 굉장히 나왔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울산이 어,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전북이 이제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었죠. 자, 그리고 전북은 오늘 잘 가져간 부분이고 일본도 제가 일단 적중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오히려 이제 선발도 괜찮지만 이제 불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변수는 없다고 보고 일본은 그냥 적중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차 마무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맨유승 맨유승도 사실 전에 만약에 이게 원정을 제가 이제 갔다 왔다고 이제 대항전 원정을 갔다 왔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제가 맹금픽으로 가져가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홈에서 경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적인 안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하루 정도 휴식해서 이제 체력적인 부침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홈에서 경기를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그에서 리버풀 상대로 7대 0의 그 패배를 당한 그 흐름을 이제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이제 학살을 하거나 이런 경기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사우스햄튼도 제가 이제 그저께 그 리버풀 경기를 가서 사망한 이유가 상대편이 그 동기부여가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긴 있었죠. 사우스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존버를 하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크죠. 운이 좋으면은 한 골 넣어가지고 지키는 축구를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물론 이제 예상하기를 처음에 어느 정도 이제 사우스햄튼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골을 넣는다면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사우스햄튼이 처음에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골 넣지 못한다고 해도 경기 내내 내려앉아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제 메뉴의 홈에서는 그렇게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지금 사우스햄튼이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보고 맨유가 똥줄 정도 1대0 2대0 아니면 2대1 이 정도로 똥줄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맨유를 가져갔고 미국하고 이제 멕시코 경기를 이제 멕시코 경기도 제가 보고 이제 미국 경기도 제가 봤는데 멕시코는 생각보다 타격이 좋지 않았다. 타격적으로 좋지 않고 물론 이제 멕시코의 어떤 그 불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단순히 이제 투수력으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미국도 이번에 이제 WBC에서 차출된 투수들의 상태를 이제 라인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진 않다. 물론 이제 그렇게 선발진이나 이렇게 중간 계투진이 그렇게 좋지 않음을 이제 감안하고도 미국의 라인업은 지금 WBC에 참가한 그 팀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이제 타자 라인업으로는 가장 짜임새가 좋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첫 경기를 했기 때문에 타격적인 흐름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타격에서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승은 괜찮아 보여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미국이 또 홈으로 이제 시작하는 점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둘 다 원정이긴 한데 중립 경기이긴 한데 홈에서 시작하는 게 크죠. 이렇게 말 공격으로 시작하는 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이 전혀 멕시코에 밀릴 수가 없는 경기. 그래서 일단 맨유가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내일 그 느바 경기가 몇 경기였고 새벽에 경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맨유 경기 결과를 봐서 만약에 맨유가 들어올 시에는 이제 그냥 이제 그 NBA 경기의 그 냉문픽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고 미국승을 이제 지켜보고
만약에 맨유가 또 더럽게 부러진다 라고 했을 시에는 미국승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뭐 NBA랑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가져갈지 뭐 NBA 단표를 가져갈지 제가 생각을 해서 냉분픽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경기 그 느바 이제 분석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인데 지금 덴버가 이거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덴버가 이제 서부 1위가 이제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진 상대가 시카고. 물론 이제 시카고는 플레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이긴 한데 이 원정 시카고한테 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 세난. 자, 물론 이제 세난이 최근에 부상자들이 다 복귀를 뭐 했죠. 거의 이제 풀 라인업에 이제 가까운 이제 그 라인업 상태인데 아무리 샌안토니오가 그 주전들이 복귀를 했다고 해서 자, 덴버를 꺾어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장난질이 가미된 경기다.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 과연 이제 지금 뭐 브루클린이 앞전에 덴버가 상대했던 시카고라든지 아니면 뭐 세난이라든지 이런 팀보다 사실 약팀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현재 그 약팀이라고 볼 수 없고 지금 뭐 이 야투율이라든지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붙으면 굉장히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승부가 예상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장난질을 끝낸다고 봐요. 자, 홈에서 일단 이제 요키치가 지금 이제 MVP에 걸려있죠. 승률 1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연패를 하게 된다면 1위 자리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수성에도. 그래서 자, 이 경기는 홈에서 브루클린이 뭐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저는 홈에서 덴버가 일반승 이상을 할 경기. 야투위를 덴버의 그 홈에서 야투위를 막을 수 없는 경기. 그래서 이 경기에서 요키치를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이 야투가 터지면서 그 브루클린이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라인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이 원정에서 덴버 원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야투위를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브루클린도 따라와주는 경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이 경기가 이제 언어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덴버가 한 120점에서 한 110점 원저리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어도 브루클린이 오버 기준점을 넘기려면 한 110점, 그 100점 이상에서 110점 원저리 이상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저는 내일 경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덴버가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고 상대편의 폭망까지 예상을 해서 언더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제 샬럿이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만약에 샬럿 팬이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너무하다. 샬럿이 왜 너무하냐? 최근에 이제 뭐 4연승을 한 구간도 있긴 했죠. 그리고 뭐 또 2연승도 한번 했었고 자, 이게 너무하다. 샬럿 팬들은 지금 이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오히려 부상 핑계를 대고 빼야 돼요. 지금은 2연승을 한 것 자체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20승에서 지금 샌안토니오가 17승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 몇 경기 남은 경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이 걸려있고 5년, 10년, 뭐 길게는 15년이 걸려있는, 그리고 적어도 웬파냐마를 못 먹는다고 하면은 그 2순위, 3순위 유망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4%의 확률과 샬럿은 지금 12.5%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자, 1.5%라는 확률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 1.5%라는 확률 안에 웬파냐마를 뽑을 수 있냐 없냐가 갈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확률을 높이려면 샬럿은 져야 된다. 자, 그러면 자, 내일 경기에서 지금 알렌이 빠질 것 같죠? 그리고
갈란드도 굳이 무리해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인정하자. 근데 자, 다음 경기를 보니 샬럿이 그대로 또 똑같이 붙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샬럿이 같은 자리에서 홈에서 리매치, 이거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다? 샬럿이 두 번 다 지면서 승률을 낮출 기회에, 뭐 갈란드 알렌 빠지잖아. 그렇다고 뭐 비빈다는 가정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갈랜드가 빠져도 알렌이 빠져도 이길 수가 없는 구조. 현재 그 팀의 그 라이너 상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팀의 로테이션이라든지 수비라든지 골밑의 높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갈랜드와 알렌이 빠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매치. 그래서 샬럿이 만약에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다고, 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경기를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클불슨이 좋아 보여요. 비비는 척 하다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비비는 척을 하다가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샬럿이 물론 이제 개개인의 능력이 좀 괜찮은 선수들이 존재하긴 해요. 뭐 오브레 주니어라든지 뭐 로지어 선수도 홈에서 야투는 좀 괜찮은 편이죠. 헤이워드 선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핸들링도 되고 뭐 괜찮은 선수긴 하죠. 하지만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내년에도 탱킹을 해야 되죠. 만약에 웬 바냐마를 뽑지 못했을 경우에. 저는 그래서 이 클불과의 2연전 매치 당연히 샬럿이 두 번 다 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기면 그냥 병신이지. 아니, 이 샬럿 얘들은 그 너희들 한번 이겨봐. 그래. 이기고 나서 내년에도 탱킹하자. 과연 이제 이 두 경기가 클불한테 다 대주면서 승률을 낮출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이긴다? 그냥 병신이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는 클불승을 축으로 가져갈 만하다. 근데 마이는 샬럿의 홈의 야투율이나 이런 부분으로 비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프렌을 주고 승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승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자, 언어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언더로 가야죠. 클브는 오버 못 갑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외곽을 다팅하고 팅팅거리다가 이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뭐 굳이 언어버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클브를 축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 샬럿이 져주는 걸 받아 먹어야죠. 안 져주면 병신이라니까 샬럿이.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이게 경기가 좀 어려운데 자, 일단은 필라가 이 정도 똥배를 받을 만큼 뭐 경기력이 썩 좋진 않죠. 좀 답답하죠. 공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팀은 이제 지금 뭐 맥시라든지 하든이라든지 엔비드가 뭐 개인적인 능력으로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벤치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사람이 아닌 구간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벤치 구간에서 점수를 많이 잃고, 그리고 4쿼터 클러치나 이런 데서 이제 엔비드가 활약을 하면서 태킹 팀한테도 질 뻔하고, 자, 그런 경기를 이제 반복하고 있다. 자, 워싱턴은 굉장히 도깨비 팀이죠. 자, 워싱턴이 만약에 야투가 터지는 날, 그 어떤 팀도 고전하죠. 자, 그 어떤 팀도 이제 고전을 한다. 지금 이 팀의 구조가 물론 이제 골밑의 그 물리적인 높이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포르징기스 선수가 뭐 높긴 한데 뭐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사실은 아니죠. 그 몸싸움이라든지 뭐 이렇게 스피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엔비드가 게포드 상대로는 골밑 어느 정도 폭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제 윙 자원이라든지 가드진이라든지 수비력이 그렇게 뭐 강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가 지금 워싱턴 상대로는 좀 선전을 할 것 같은 이제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워싱턴 프렌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워싱턴이 이제 뭐 나눠먹기를 못했죠. 나눠먹기를 못하고 사망을 했는데 그 경기보다는 이 경기에서 조금 더 라인업 상성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비빌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기준점 대비 저는 워싱턴 프렌이 좋아 보이고, 자, 오너블 기준점은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이제 결코 지금 코즈마라든지 브래들리 빌이라든지 포르징기스 선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프렌 쪽으로 볼게요. 자, 이 경기가 이제 뉴올리언스랑 이제 포틀랜드인데, 제가 이제 뉴올리언스 오늘 저 선전을 예상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뉴올리언스가 병신이었다. 그거 뭐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포틀랜드도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온 모습. 하지만 이제 최근의 경기에서 포틀랜드가 패배한 이유는 거의 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잡아낸 경기를 너키치 선수의 그 연속 잘투 4개 팀이 치명적이었죠. 자, 그런 경기를 한 이후에 보통 자, 폭망하거나 아니면 그 경기를 절치부심해서 반등하는 이제 구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포틀랜드의 경기력을 봤을 때 그런 경기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포틀랜드 프렌으로 볼게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라이너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최근의 어떤 경기 흐름이나 분위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뉴올리언스가 별로 반등할 만한 그런 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릴라드 선수가 뭐 GT에 걸려 있지만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나온다고 하면 릴라드 선수와 이제 사이먼스 선수도 지난 경기에 복귀해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죠. 자, 이런 부분을 뉴올리언스가 공격력적인 측면, 자,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잉그레 선수도 이제 아웃돼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포틀랜드 야투를 따라가지 못하는, 물론 이제 뉴올리언스와 수비는 좀 더 괜찮은 팀이죠. 하지만 뭐 포틀랜드도 이제 타이블 선수라든지 이렇게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포틀랜드의 야투 감각을 뉴올리언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 내용이 나올 듯. 특히 이제 뉴올리언스는 벤치 공간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결장인 결장이기 때문에 벤치에서 사람이 아닌 구간이 나오고, 포틀랜드도 이제 벤치가 약점이라서 벤치에서 그 사람이 아닌 구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벤치에서 사람이 아닌 구간들끼리 붙게 됐을 때 주전 싸움에서는 포틀랜드가 전혀 밀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포틀랜드 프린으로 볼게요. 자, 이 경기는 저는 오로보는 패스하는 게 맞다. 자, 샌안토니오는 이제 오클라호마인데, 오클라호마는 이제 백투백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특별한 결장자가 없죠. 결장자는 없고 승률을 올려야 되는 측면이고, 샌안토니오도 뭐 덴버를 잡아내고 홈에서 이제 덴버를 잡아내는 이제 그런 좋은 경기력을 이제 보여줬었고, 샌안토니오도 뭐 아직까지 탱킹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샌안이 뭐 일부러 져줄 이유는 없다. 일단 뭐 일부러 져줄 이유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샬럿이 뭐 병신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이미 샬럿하고 5경기가 차이 나기 때문에 한두 경기 이긴다고 해서 하위 3개 팀 안에 그 탱킹 그 14%를 받는 그 하위 3개 팀 안에 못 들어갈 일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샌안토니오가 이 경기를 뭐 일부러 나와주지는 않는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할게요. 일부러 나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오클라호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도 굉장히 젊은 팀이고, 주전 선수들이 다 복귀했다고 하면 그 외곽 슛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샌안토니오의 문제점은 이제 그동안 의사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하도 이제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 그래서 뭐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그 로테이션이 정리가 안 되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고전하게 오클라호마가 굉장히 고전할 경기라고 보는데, 굉장히 고전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의 고전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세나의 공격력, 이제 많이 먹히는 거. 우리 편이 이제 오클라호마가 그렇게 수비가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샌안토니오의 홈에서의 그 야투율과 공격력과 선수들의 사이즈와 운동 능력, 윙 자원들의 그 운동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샌안토니오의 그 외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오바가 제일 좋아 보여요. 샌안토니오의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복귀한 상황에서 덴버를 잡아냈었죠. 그런 야투 감각이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샌안토니오는 수비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클라호마도 그에 상응하는 이제 공격력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서로 간에 치고받는 경기가 이제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오바가 좋아 보이고, 굳이 이 경기를 마인 플랜을 예상하자면 저는 샌안토니오. 자, 오클라호마의 이 기준점 그리고 배당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샌안토니오의 경기력이랑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니 샌안토니오가 이 정도 배당을 받았다고? 거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러니까 3.5 와인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죠 사실. 그런데도 이런 그 기준점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오클라호마의 승률, 그러니까 좀 고전한다는 걸 예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오클라호마가 승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배당 흐름과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세나의 역배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고 보고 샌안토니오 플레이 쪽으로 볼게요. 자, 레이커스랑 이제 뉴욕인데, 자, 뉴욕이 9연승 구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죠. 골밑에서도 뭐 약점이 없어, 뭐 외곽에서도 약점이 없어, 수비 좋아, 벤치에서도 뭐 2점 못지않은 생산성을 보여줘. 사실상 뭐 약점이 없었죠. 하지만 그 이제 9연승이 샬럿한테 끊기면서, 자, 다른 팀도 아니고 사람 샬럿, 뭔가 좀 나사가 빠진 느낌이죠. 그리고 자, 최근에 이제 랜들 선수가 좀 이제 감정을 제어를 못하는 모습. 그 지난 경기에서도 랜들이 거의 이제 경기 막판에, 특히 3쿼터 이제 마감한 시점에서 좀 흥분해서 택파를 받은 이후에 갑자기 개폭망을 하면서 팀이 무너졌죠. 내일 경기에서 브론슨 선수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레이커스는 경기력과 이제 선수들의 그 자신감, 로테이션,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레이커스 홈이다. 하지만 이제 이 경기가 승패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물론 이제 뉴욕이 최근에 뭐 좀 나사가 풀린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레이커스의 어떤 장점이라고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뉴욕이 그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 라인업이거든요. 골밑의 높이라든지 데이비스 선수나 벤더빌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막아줄 선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뭐 비즐리라든지 벤치에서 나오는 자원들, 이런 외곽슛을 던질 수 있는 자원들에게 맞대결을 해줄 수 있는, 뭐 벤치에서 뭐 키클리 선수도 있고, 그 벤치에서 나오는 부분 선수들이 충분히 운동 능력이나 토핀 선수도 있죠. 이런 선수들이 레이커스의 그 윙 자원들을 상쇄를 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굉장히 접전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접전으로 갈 것이냐고 했을 때, 뭐 공격을 주고받는 부분에서 접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대편의 그 수비를 막고 우리가 뭐 또 수비로 상대편을 제어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팅팅거리면서 갈 것이냐고 했을 때, 저는 팅팅거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갈매기 선수도 이제 골밑에서 피지컬을 밀어붙여가지고 뭐 상대편을 뭐 찍어 누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기술로 상대편을 제압하는 선수죠. 그래서 일단 미첼 로빈슨의 높이라든지 랜들의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비스 선수를 굉장히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비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갈매기 선수가 제어를 당하게 된다면 뭐 외곽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외곽적인 부분에서도 뉴욕도 상대편의 그 외곽을 막을 수 있는 그 수비가 굉장히 괜찮은 팀이죠. 특히 이제 티보드 감독은 수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그 성향의 감독이기 때문에 분명히 레이커스의 그 외곽을 억제할 수 있는 수비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특히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웅크리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뉴욕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레이커스는 여기는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은 괜찮고 수비는 그렇게 뭐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벤더빌트랑 뭐 데이비스는 수비가 괜찮은데 나머지 윙들의 수비는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을 하고 프론트 코트에서는 갈매기 선수와 이제 벤더빌트 선수의 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키는 농구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이 경기는 언더가 1순위라고 봐요. 단폴이죠. 이거 언더가 저는 가장 좋아 보이고 팅팅거리는 경기 그리고 승패로 접근을 하자면 저는 뉴욕 프렌이 좋아 보입니다. 레이커스도 미끄러질 때가 됐다. 계속 이제 홈에서 무조건 무지성으로 믿고 가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러셀 그리고 비즐리 그리고 벤치에서 나오는 슈로더 이런 선수들은 분명히 사이즈라든지 아니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뭐 이제 뉴욕의 가드 자원들과 그다음에 윙 자원들이 이 레이커스의 윙 자원들을 억제를 해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제가 최근에 레이커스의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승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맞췄었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한번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욕은 그걸 수비적으로 갖고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경기가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이지만 뉴욕 프랜도 어느 정도 좋아 보인다. 일단 이제 그리고 내일 경기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맨유 경기와 이제 그 미국 승을 갔는데 느바를 제가 가지 않았어요. 분석을 했음에도 가지 않았던 이유는 자 이런 것들 이제 괜찮아 보이고 미국 승도 내일 이제 나머지 느바 경기에 비해서 특히 느바 경기가 새벽에 있는 경기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뭐 미국 승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일단 미국 승을 가져가고 맨유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제가 뭐 그럼 미국 승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느바 경기에 내일 아침에 제가 느바 단폴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미국이랑 같이 섞어서 뭐 가져가든지 그렇게 내공픽을 아침에 8시경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튜브랑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제가 최근에 뭐 승률이 많이 흔들렸죠.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찾아가는 이제 구간인데 앞으로도 제가 지금 뭐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하고 승률을 높일 수 있도록 뭐 단폴이든 뭐 똥배든 역배든 프렌이든 언더든 오바든 무조건 뭐 먹어야지 뭐 되는 부분이죠.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아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승률이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어, 조금 더 신중하고 또 냉정한 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 새벽에 뭐 WBC 축구 뭐 이런 거 느바를 가신 분들 어, 전부 다 이제 적중하시기 바라고 내일 아침에 게시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